이렇게 많이들 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주택 뭐 담보대출이다, 주택 몰기지다, 혹은 뭐 자동차 대출 이자다 이렇게 뭐 뉴스를 많이 접할 적에 저희가 또 2008년도 서프라임 몰기지 부실 사태 그때 당시를 또 연관을 지어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 부동산 쪽에서는 실제로 손님분들이 그때 상황을 또 재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또 뭐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내 집이 뭐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또 차 매물들이 마켓에 이렇게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나요? 이게? 반토막 나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직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신가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뭐 네. 몰기지 융자 쪽도 그러죠. 이런 질문 그렇죠.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아요. 저희 뭐 이거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네, 영상에도 늘 했는데 늘 화두인 것 저희 같아요. 말을 안 믿으실까 봐 한번 제가 또 재차 여쭤보는 건데, 뭐 예, 부행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감나무 밑에서 네. 감이 떨어지기 입을 벌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자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집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좀 저렴한 가격에 집들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와 이제 지금을 비교해 보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달라요. 네. 당시에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뭐 98년부터 제가 은행에 있었으니까 금융위기 때를 정말 적나라하게 겪은 사람이거든요. 네. 잠 못 자고 맞아요. 산증인이시게. 페이먼 받으러 다니고 아이고. 아침에 눈 뜨면 이 대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가 주택 시장을 보면 LTV 125% 융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다운페이 없이 집 사면 돈을 거꾸로 줬잖아요. 그렇죠. 헬락으로 이제 20에서 25%를 그렇죠. 드렸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내 되는 돈 거죠. 하나도 네. 없이 네.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또 한 채만 사지 않았죠. 그쵸. 네, 여러 두 채, 채를 세 사서 채. 하시다 보니까 깡통 주택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런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 많았는데, 맞아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그렇죠. 은행들이 다운페이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네.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으로 투자용 집을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채의 집을 사시는 맞아요. 경우도 네. 많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기관들이 사실 집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큰 회사에서들 네. 많이 사죠 요즘. 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야마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마사라고 나오길래, 우리 이제 일본 식당 가면 간장에 주로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기꼬망 아니면 이제 야마사 간장인데, 네. 저는 그래서 아니 간장 회사가 무슨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간장 회사는 아니고 네. 우연찮게도 이름이 똑같은 일본의 회사가 미국 내의 집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귀네 카운티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아서 이게 페이지를 몇 번을 넘겨야 그 끝이 나올 정도로 와. 그런 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의 집을 이제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랑 지금과는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맞아요. 또 두 번째로는 공급 쪽에 지금은 뭐 미국의 주가 몇 개죠? 몇 개? 저희 50개 주. 50개죠. 네. 50개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DC까지 합하면 51개인데 네. 50개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49개 주에서 네. 아직까지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그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 가격은 사실 그렇게 또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와 같은 그런 집값이 반토막 되고 폭락하는 일은 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기 행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깡통 주택, 그러니까는 100% 융자를 받고도 나한테 오히려 돈을 줬어요. 그쵸. 줬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나 내가 집을 샀는데 돈이 생겼네. 네. 라고 이제 그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엄청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때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너무 약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충격에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지만 지금은 너무 탄탄하게 딱딱하게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에도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진짜 핵폭탄이 터지지 않는 한 이제 이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우리 서프라임 때처럼 집값이 폭락하거나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기대는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쪽 뭐 부동산이라든지 융자 쪽, 금융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런 질문들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늘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뭐 뉴스를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렇게 금리만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소비를 억제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정 부분의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반대로 아무도 안 사겠다라고 하면 주인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억제가 되면 그렇죠. 공급이 동일하게 공급된다라는 조건에서는 사실은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거를 바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한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이제 뭐 붕괴 또는 병목 현상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지만 이제 그 뭐 코로나로 인한 격리,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운송 대란, 네. 또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 항구 쪽을 보면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딜레이. 또 최근에는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생각지도 못하게 날씨가 너무 더우시니까. 철로가 녹아버려서 기차가 다니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공장에 전기가 나가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줄면 가격이 큰 그쵸. 변화가 없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뭐 잠깐은 뭐 생각을 해보지만 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죠. 네. 예. 실제로 이렇게 뭐 지금 금리로 인해서 몰기지 쪽도 뭐 그 몰기지 금리도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세일즈도 조금 떨어졌다는 영상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큰 기업들에서도 지금 부동산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단지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뭐 여차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뭐 오퍼 경쟁이라든지 윗돈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마켓에 있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예, 예. 현상들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이 새로운 게임기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무슨 새로운 게임기가 개발된 줄 알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예, 물가 상승과 이제 경기 침체가 한 번에 동시에 오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와서는 안 되죠. 네. 와서는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네. 뭐 1970년대 말에 석유 파동 위기 때를 보면 그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13% 14% 정도가 됐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당시 이제 그 페드 의장이었던 폴 보커라는 분이 기준금리 20%까지 올렸어요 그 당시에. 네. 지금 저희 기준금리 얼마라고 아까 얼마 줬어요? 2%. 네. 단순 계산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죠. 기준금리였었거든요. 어마무시하네요. 예.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뭐 난리가 났었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서는 그분이 출퇴근할 때 자기가 총을 갖고 다녔다고 해요. 너무 이제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물가는 바로 잡았죠. 네.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또 상황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준이 그동안 취한 액션을 보면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 해도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네, 해도 네. 부동산 시장도 경직되고 했지만 뭐 엄청난 유동성을 풀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위기를 뭐 넘어갔다라고 지금 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네,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든 큰 위기는 넘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물가가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올해 지금 뭐 3월부터니까 그쵸. 뭐 끝해봤자 뭐 4개월? 그쵸? 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올릴 당시만 해도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기사가 내년 말이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연준이 사실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앞서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많은 그 월가의 투자자들이 내년 6월이면 내년 6월이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또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음. CNN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더 당겨졌어요. 네. 내년 3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네, 네. 기사들이.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있게 되면 미리 연준에서 알아서 다시 뭐 금리를 내린다든가 하는 액션을 취해서 분명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거는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뭐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연준에서도 계속 와치를 하고 시장 흐름을 계속 뭐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없다고는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확률이 낮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그 여쭤보는 게 이렇게 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한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제 흐름이라든지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뭐 주택도 그렇고 뭐 몰기지 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뭐 SBA라든지 이렇게 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걱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와닿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걱정이 많으신 한인 분들께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네. 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그냥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이게 뭐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 네.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울해지고. 그렇죠. 네.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일단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집에 몰개지도 거의 다 갚았거나 아니면 고정금리 이자를 받으셔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그리고 연금도 꼬박꼬박 받으세요. 그리고 은행에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예금을 하셔서 받는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사실 걱정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이분들은 오히려 웃으셔야 돼요. 오히려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네. 넣어둔 은행의 예금률이 그쵸. 오르면 이자도 이자도 수익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걱정을 하실 네. 필요가 없는데 주변에서 다 걱정을 하니까 이런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걱정은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걱정보다는 이제 대출이 있고 뭐 기업이든 사업체든 개인이든 대출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대출 중에 비중이 고정보다는 변동금리가 높은 분들은 네. 사실은 걱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재융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을 빨리 뭐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나의 재정 상태를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고 확인하셔서 앞으로 금리가 더 뭐 올해 말까지는 뭐 계속 올릴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아무래도요. 네. 예, 이게 참 잡혀가지고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고객분들의 세금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구제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PPP서부터 EIDL, 뭐 ERC, 뭐 RRF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랜트들은 뭐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거나 아니면 기준만 충족하면 다 탕감을 해주는 네. 그랜트인데 그중에 EIDL이라는 녀석은 사실 조금 걱정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EIDL은 대출이거든요. 맞아요. 예. 대출인데 당시에 EIDL을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EIDL이 첫 뭐 또 2년 동안은 페이먼트가 유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몸에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막 페이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EIDL을 받아서 무언가를 샀다라고 하면 음. 은행 직원 입장에서 이분은 100% 파이낸싱을 받은 거거든요. 네. 내 돈을 다운페이를 해서 산 게 아니라 빌린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또 다른 돈을 빌려서 자산을 이제 구입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담, 채무 부담도 그렇고 이자에 대한 비용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가중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EIDL 받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뭐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뭐 재정 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다가올 뭐 금리 인상하는 시대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뭐 최대한 뭐 저희의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서 깔끔하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 그 외에 또 이렇게 글로써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를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저희 영상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자막,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부행장님께 한번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또 달고나 뉴스를 통해서 달고나 뉴스에 또 굉장히 유익해요. 네, 굉장히 재밌고 이런 네. 영상을 뭐 통해서 뭐 보셨다시피 이렇게 쉽게 경제 쪽에 이렇게 재미나게 또 이렇게 글을 써주시니까 계속 하시나요? 달고나 뉴스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파월 의장 정도로 고민이 많은데 네. 뭐 열심히 해야죠.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네, 이렇게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진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네. 거기까지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네. 종종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죠. 종종, 저희 예. 이렇게 영상 반응 좋으면 네. 또 한번 모셔도 되는 사실 거죠? 제가 신비주의로 네. 약속하셨는데 오늘 또 두 분의 부탁을 받고 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사실 걱정입니다. 이렇게 잘생기는데 이렇게. 걱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미은행 전구민 부행장님과 함께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